자, 이번 시간에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과 관련된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부가가치세에서 영수증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포함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수증이다라고 하면은 문방구에서 구입하는 그 영수증 있죠. 그걸 많이 간이영수증을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부가세법이나 소득세나 법인세법에서 영수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도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98페이지에 보면은 영수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 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 부가가치세 등을 따로 적지 않은 그러한 약식 계산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영수증에는 기본적으로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신용카드로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이 카드 전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영수증에는 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을 다 포함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 사업자 입장에서 이러한 영수증을 발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자가 열거가 쭉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업자들끼리 거래할 때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로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죠? 근데 공급자가 사업자인데 최종 소비자들한테 어떤 재화나 서비스,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 상대방, 최종 소비자들한테는 세금계산서를 굳이 발급하지 않고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도 된다라고 그런 예외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일일이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최종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부담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한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를 전가를 시키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금계산서까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은 하고 있지만 발급 대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 여기에는 간이과세자도 포함을 해서 간이과세자 중에서 이런 업종들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카드를 발급을 하면 된다. 첫 번째 뭐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미용, 욕탕, 뭐 유사 서비스업, 그다음에 여객 운송업, 입장권 발행해서 영위하는 그런 사업, 뭐 극장 뭐 이런 데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들이 소비자들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 그죠? 전문가들이 사업자하고 거래를 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사업자인 개인과 거래를 했다. 세무사가 뭐 상속세 신고를 한다든지 뭐 양도세 신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들은 뭐 이렇게 됐고, 그죠?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뭘 해야 된다?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된다. 기본적인 큰 틀에서 영수증 발급 대상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수증만 발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자들을 골라내는 게 더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업종들, 음식점이다라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도 있고요. 영수증을 기본적으로 카드 단말기가 있잖아요. 그죠? 영수증을 발급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영수증만 발급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자다라고 타이틀을 적어놨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반드시 영수증만 발급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못한다 이런 얘기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못하니까 세금계산서 이러한 사업자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 공제 안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다. 그래서 미용, 욕탕, 목욕탕 뭐 이야기하는 거죠. 미용실, 미용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미용실은 카드 단말기나 현금 영수증을만을 발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혹 예전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엔 미용실 하나 한 달치씩 해서 미용실에서 세금계산서 받아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거 다 토해냈죠. 왜냐하면 미용실 자체가 영수증만 발급을 하게 돼 있으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자란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매입세 공제 안 된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버스 운용사업자들, 전세버스를 제외한 여객운송업, 뭐 버스, 일반 시내버스, 시외버스, 철도 뭐 이런 것들 다 여객운송업이죠. 화물운송업이 아니라 여객운송업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들 다 택시 사업자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사업자들은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안 된다. 입장권 발행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러한 사업자들, 이런 극장 뭐 이런 데들, 뮤지컬 극장이나 뭐 이런 데들이 있죠. 무슨 놀이공원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은 입장권 발행을 하는 사업자들이죠. 그런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영수증만 발급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데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줬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러한 사업자들로부터 영수증, 신용카드로 받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신용카드도 세금계산서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그런 업종들 있죠. 미용, 욕탕,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여객 운송업, 그 다음에 입장권 발행 용역, 이런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없다. 거기에는 간이과세자도 포함을 합니다. 근데 간이과세자 중에서 얘들은 무조건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다. 위에서도 무조건 영수증만 발급한 거죠. 이러한 업종들은 무조건 간이과세자든 일반 과세자든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간이과세자 중에서 위에 있는 뭐 소매업이나 뭐 있죠. 소매업, 그 다음에 음식업, 뭐 그런 숙박업들,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혹시라도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얘들은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는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그 다음에 신규 간이과세자로서 그 해당 처음 시작하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첫 과세기간에 한해서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의무 발급 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 4,800만 원 미만 사업 간이과세자다, 신규 사업자다 그러면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했잖아요, 그죠? 그 영수증만 발급 가능한 기간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로 정리를 해보죠. 22년 공급 대가가 1억 원이기 때문에 일반 과세 사업자입니다. 이때는 8천만 원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지금은 뭐예요? 1억 400만 원 기준으로 간이과세 판단을 하지만, 자, 어쨌든 일반 과세자로 동일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3년도에 갑은 공급 대가가 6천만 원, 그 다음에 을은 4천만 원으로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이 되죠. 그죠?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수증만 발급이 되느냐?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갑은 7월 1일부터 올해, 그죠? 23년도 공급 대가가 6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에 미달하지 않죠. 4,800만 원을 4,800만 원과 1억 400만 원 사이, 이 사이에 있는 간이과세자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한 업종을 제외한 간이과세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800만 원 밑으로 떨어진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올해 7월 1일부터 1년간 영수증만 발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 서식이 301페이지에 나와 있죠. 보통 최종 소비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 이 발행 금액 집계표를 작성을 하게 된다. 우리가 카과나 현과 뭐 이런 걸로 전표 입력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그 내용이 끌어와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02페이지 카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집계표를 뭐 조회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서술을 해놨습니다. 303페이지에 우리가 그 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을 조회를 할 수 있죠. 그죠?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이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그 온라인 전자상거래 매출을 확정을 하는 방법을 사례를 보면서 정리를 해볼 텐데 이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에 들어가면 우리가 신용카드나 제로페이 매출을 우리 그 이전 강의에서 조회를 해봤어요. 그죠? 뭐라 할까? 그 세무대리인이 조회할 수 있는 수집 자료의 범위에 보면 신용카드 매출이 얼마다라는 거 조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신용카드 매출, 제로페이 매출은 포스 단말기, 그러니까 뭐 음식점이다라고 하면 음식점 사업주가 포스 찍잖아요. 소비자들이 밥 먹고 나서, 그죠? 그 포스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카드 매출을 이쪽으로 끌어와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다음에 휴대용 단말기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자 본인의 그 단말기를 통해서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때 이쪽으로 끌어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업자의 매장 내 포스 기기 등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한 것들, 벤사를 통해서 카드 매출이 얼마다라는 게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결제 대행 매출, 이거는 카드 매출하고 현금 매출, 건별 매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매출들이냐면 오픈마켓 매출들이에요. 그래서 오픈마켓, 배달앱 등 판매 대행 회사들, 판매 결제 대행 회사들, 뭐 지마켓, 뭐 11번가 뭐 이런 데들이 있죠. 그런 데서 국세청에다가 주는 자료들입니다. 거기에는 카드 매출도 있고 건별 매출도 있어요. 현금 매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이 판매 대행 매출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현금 영수증 매출은 별도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현금 영수증 매출을 빼고 카드 매출하고 건별 매출만 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픈마켓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해서 매출이 일어났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국세청 자료에 현금 영수증 매출로 별도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현금 영수증 매출에는 결제 대행 회사, 결제 대행 회사에서 준 현금 영수증 매출분이 있고 포스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장 내에서 가지고 있는 포스상의 현금 영수증 매출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섞여 있죠,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전자상거래나 이런 오픈마켓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을 했을 때 카드 매출, 신용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건별 매출을 구분해서 확정 짓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된다. 약간은 좀 어거지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매출을 확정을 시켜야지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4페이지에 있는 사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사례 문제 그리고 전표 입력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자료를 수집을 했더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런 자료들이 도출이 된 거예요. 신용카드 제로페이 매출이 2천만 원으로 조회가 됐습니다. 이거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우리가 조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 대행 결제 매출 이거에 1,000만 원으로 우리가 조회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에는 건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을 통해서 카드로 긁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출도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500만 원 뭐 이렇게 수집이 됐다 이렇게 보면 이거가 기준이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할 텐데 거래처의 음식점 우리 사업자의 포스상 매출을 정리해 보니까 포스상의 신용카드 매출이 2천만 원, 현금 영수증 매출이 3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건별로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긁지 않고 순수하게 현금 내시고 식사하신 분들 이게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거하고 국세청 자료를 서로 혼합을 해서 매출을 확정을 시켜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온라인 오픈마켓 매출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음식점이 아닌 뭐 다른 소비성 재화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말기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상품을 뭐 오픈마켓, 지마켓이나 네이버나 뭐 이런 데다가 올려놓고 파는 그러한 판매 대행회사 오픈마켓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매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는 우리 자체의 단말기를 통해서 나타난 매출인 거고 이거는 오픈마켓을 통해서 이루어진 매출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매출 지마켓에서는 400만 원이 카드 매출이다라고 우리가 지마켓 뭐 혹시 아이디 비번 있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막 조회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원래는 거래처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죠. 거래처가 지마켓에 아이디 비번으로 들어가서 요번에 매출이 얼마다라는 걸 자기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아이디 비번 알려주고 니들이 파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래처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대부분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마켓 들어가서 보니까 카드 매출이 400, 현금 영수증 100만 원, 그 다음에 건별 200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11번 가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 오픈마켓에서 카드 매출로 확정된 게 6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 600만 원. 이 600만 원 하고 현금 영수증 보니까 200만 원 이렇게 확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자료를 믹스를 해보면 국세청 자료는 2100, 5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보다 적게 신고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국세청에서 파악한 포스 상의 매출 2천만 원 이거는 이제 칼화로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매출이 드러난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오픈마켓을 통해서 1,000만 원이 그 판매 대행 매출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면 이 1,000만 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판매 대행 매출 국세청에서 조회한 거는 카드 매출하고 건별 매출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포스상에 있는 매출 2천만 원은 어차피 해결했고 그 다음에 오픈마켓에서 수집한 자료들 있죠. 여기 카드 매출이 400, 200, 이 600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드 매출이 600이 픽스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400은 뭘까? 나머지는 건별이겠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400만 원이 건별이다. 이 두 개 합쳐가지고 국세청에서 제시한 1,0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확정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출을 확정을 할 거예요. 국세청에서 조회해 보니까 5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포스상의 매출은 얼마예요? 포스상의 우리 가게의 포스상의 매출이 300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픈마켓 자료를 보니까 현금 영수증이 200 있네요. 그러면은 500만 원이 500만 원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오픈마켓 매출에서 현금 영수증이 200만 원이고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500만 원으로 제시를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만 원이 둘 중에 하나를 확정을 하는 거죠. 이 오픈마켓에서 200만 원으로 제시를 해줬으니까 그러면 200만 원은 오픈마켓에서 나타난 현금 영수증 매출로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고 포스상의 현금 매출액이 300만 원으로 파악을 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픽스를 하면 됩니다. 그죠? 이 사례에서는 포스상의 현금 매출액을 현금 영수증 매출을 아까 맨 위에서 제시한 300 그죠? 이 300을 픽스를 해놓고 나머지 200만 원이 오픈마켓 거 아니야? 이렇게 추정을 한 거인 거고 그 반대로 오픈마켓에서 현금 영수증 매출을 200으로 추정했으니까 그러면 포스상의 현금 매출이 300이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추정이라는 말을 하냐면 이 300하고 오픈마켓의 200하고 합치면 이 500 딱 떨어지네 이러면 좋은데 안 맞는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이 국세청의 자료하고 오픈마켓이나 포스상의 현금 영수증 매출을 합치면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준으로 해서 둘 중에 하나를 픽스를 해놓고 나머지를 현금 영수증 매출로 잡아주면 되겠다. 매출을 확정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면 매출 전표에 메인 매출 전표에 포스상 카드 매출 2천만 원 입력하고 오픈마켓 카드 매출분 입력을 하고요. 현금 영수증 매출. 그 다음에 나머지 600만 원이 현금 영수증 현금 매출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600만 원이라는 것은 이 건별 매출 그죠? 건별 매출 400만 원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역으로 추정을 해서 포스상 파악한 현금 매출 200만 원도 전표 입력, 건별로 입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400만 원하고 200만 원하고 합쳐서 600만 원으로 건별 매출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문제를 통해서 어떤 거를 확정을 하느냐,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머지를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기준으로 픽스를 한다, 확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그 303페이지에 있는 그 사례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정리를 해보시면 해석도 달아놨으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